합성 인간. 알렉산더 베리아의 부지음, 이인석 옮김. 낭독 구자형, 장호비, 한나, 손지현. 실험실에 새로운 손님. 캐론은 실험실로 돌아서자 의심스러운 듯 로랑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랑 씨? 안색이 몹시 나쁜데. 로랑은 하마터면 이 살인마라고 소리치고 싶은 것을 꾹 참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디 맥을 좀 볼까요? 맥이 고르지 못하군요. 몹시 흥분한 것 같네요. 하긴 그렇기도 하겠죠. 이 일은 신경이 약한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로랑 씨가 열심히 일해줘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월급을 2배로 올려주기로 하지요. 캐론의 갑작스런 말에 로랑은 그저 어안이 벙벙해서 다만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캐론은 무엇인가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싱글벙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로랑 씨도 더 바빠질 거예요. 드디어 내 실험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신문에서도 눈치채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공개한다고 하니 세상이 온통 야단법석입니다. 박사의 머리를 공개하실 셈인가요? 아니, 천만에 박사의 머리라니. 딴 시체에서 잘 나올 머리지. 그 시체는 아마 내일쯤 여기 운반되어 올 거예요. 그래서 박사의 머리를 다른 방으로 옮기고 그 밖에 이것저것 준비를 해둬야겠어요. 대체 그건 누구인가요? 글쎄, 그건 나도 할 수 없지.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은 아직 시체가 아닌 아주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살아있는 인간일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로랑은 너무나 무서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저 캐론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캐론은 우스워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뭘 그렇게 놀랄 것 없어요. 파리에는 교통사고나 그 밖의 사고로 죽은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를 안치해두는 시체 안치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난 거기에 시체를 하나 부탁해 두었어요. 대도시에서는 매일매일 몇 명 혹은 몇십 명이 자동차에 치거나 공장 사고 등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생생하게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이 되기 전에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선한 몸이 필요합니다. 죽은 지 1시간 이내인 몸이 곧장 여기로 운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랑은 캐론이 무서웠다. 정말 무서운 인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서운 인간일 줄은 몰랐다. 언젠가 나는 반드시 캐론을 고발하겠다 라고 로랑은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그 다음 날 정말로 실험실 해부대 위에는 시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아직 젊은 여자의 시체였다.
얼굴은 곱게 화장을 한 채로였으며 눈은 무언가에 놀란 듯 크게 뜨고 있었다. 이 사람 말고도 시체는 많았지만 머리를 부딪혀서 뇌가 상했거나 독약을 먹은 시체뿐이어서 찾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찾아왔네. 이 시체는 클럽의 댄서였던 여자요. 손님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서 권총을 잘못 맞고 죽은 거라더군. 탄환이 심장을 꿰뚫었어요. 이렇게 말한 다음 캐로는 익숙한 솜씨로 단번에 여자의 머리를 동체에서 댕강 잘라냈다. 그리고 동체는 밖으로 운반해 보내고 머리는 유리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재빨리 혈관이며 목구멍에 관을 연결시켰다. 자, 모두 잘 됐어요. 이젠 마개를 전부 열기만 하면 이 머리는 다시 소생하는 거요. 로랑, 플라스크 마개와 실린더 마개를 전부 열어요. 하고는 잠시 로랑 쪽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다. 그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건 독극물이 아니에요. 머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시원하게 마개를 열어줘요. 로랑은 곧 마개를 전부 열었다. 잠시 후 여자의 얼굴에 붉은 빛이 돌았다. 그리고 눈꺼풀이 약간 보일 듯 말 듯 움직였다. 피가 돌기 시작했군. 성공이야. 여자의 눈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빛 쪽으로 향했다. 정신이 들었군. 좀 더 공기를 세게 해요. 로랑이 실린더의 마개를 활짝 열어젖히자 목구멍에서 씩 하는 소리가 났다. 여기가 어디죠? 하고 불쑥 여자의 머리가 유리관을 통해 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여기는 병원이요, 아가씨. 캐룬이 대답했다. 여자의 머리는 눈을 움직여 사방을 둘러보더니 눈이 아래쪽으로 갔을 때 내 몸이 없어요! 발도, 손도 없어! 하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부러지졌다. 그래요, 아가씨. 아가씨는 머리만 살아있는 거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난 몸 없이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춤도 출 수 없단 말이야! 어서 내 몸을 돌려줘요! 이 강도! 이 살인자! 아가씨, 침착해요. 당신은 권총에 맞아 죽었던 거요. 그걸 내가 과학의 힘으로 소생시켜준 거고. 아가씨는 감사해야 할 거요. 하긴 머리만 소생시킨 것은 안 됐지만 말이요.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머리만 살아있으면 뭐래요? 이게 무슨 꼴이야! 아무라도 좋으니까 딴 여자 몸뚱이라도 붙여줘요! 선생님은 아까 과학의 힘으로 저를 살려냈다고 하셨죠? 과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머리에 딴 사람의 몸을 갖다 붙일 순 없나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요, 가능합니다. 그러니 얌전히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멋진 몸을 골라 붙여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캐로는 로랑에게 눈짓을 하고 실린더의 마개를 막게 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 로랑, 이제부터 바빠지겠군요. 캐로는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캐론의 기발한 발상. 로랑의 일이 바빠지겠다고 한 캐론의 말은 사실이었다. 머리를 다시 살린 여자는 빌케라고 했다. 그 여자의 머리는 박사의 머리와는 달리 유리 테이블 위에서 얌전하게 있지 않았다. 박사는 학자니까 육체가 완벽하게 있었을 때도
책을 읽거나 무엇을 생각하거나 하는 일이 생활의 전부였다. 박사는 지금 머리만 남았지만 여전히 두뇌를 써서 과학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어쩌면 예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박사는 생각보다 별로 심심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빌케는 그렇지가 않았다. 클럽의 댄서였던 빌케는 다리를 들고 뛰고 떠들썩하게 춤을 추는 일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몸없이 살아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빌케는 심심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거나 아니면 갑자기 우울해져 시무룩해지곤 했다. 케로는 빌케의 머리가 스트레스로 약해져서 공개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었다. 그래서 빌케를 위해 이것저것 신경을 써줬다. 로랑도 빌케를 위해 영화를 보여주곤 했다. 처음엔 빌케도 재미있게 봤지만 곧 실증이 나서 다른 여자들이 예쁜 옷 입고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 건 보기도 싫어. 하며 투덜대기 시작했다. 라디오도 그리 오래는 계속되지 못했다. 음악을 들으면 나도 춤추고 싶어. 난 댄싱 퀸이었단 말이야. 얼마나 멋지게 췄는데. 근데 이게 뭐야! 하며 아주 슬프게 울어대는 것이었다. 그래서 로랑은 빌케를 위해 새롭고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차례로 이것저것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됐다. 하지만 빌케는 제멋대로였으며 항상 멋을 부렸다. 아침에 로랑이 실험실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빌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로랑 씨, 미안하지만 거울 좀 빌려줘요. 그래서 로랑이 거울을 보여주면 미안하지만 머리 좀 빗겨줄 수 없을까요? 난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 얼굴에 크림도 발라주고 립스틱도 발라줘요. 하는 식이다. 그날도 아침부터 빌케의 머리는 로랑을 붙들고 저 부탁이 있는데 코 좀 긁어줘요. 가려워서 죽겠어. 좀 더 오른쪽으로. 좀 더 세게. 아니, 조금 더 위쪽. 짜증나. 그러고 있을 때 케론이 마침 지나치다가 명랑하게 인사말을 걸었다. 로랑, 안녕하세요. 그러자 빌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짓거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언젠가 내게 딴 사람의 몸을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하루빨리 새로운 몸을 붙여 춤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생님, 어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 몸을 찾아서 붙여주세요. 그래, 그러지요. 하지만 왜 여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남자의 몸이라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되면 빌케 씨는 이제 여자가 아닌 코밑에는 수염이 돋고 턱에도 수염이 날 테고 목소리도 바뀔 텐데 그것도 좋지 않을까? 싫어요, 싫어요! 저는 절대로 여자가 아니면 싫어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어디 열심히 젊고 아름다운 미인의 몸을 찾아보죠.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이라면 틀림없이 제 머리에 몸을 붙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 믿어요. 그렇고 말고 그 정도의 일은 내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서 케론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멋진 생각이군. 두 사람의 시체에서 한 사람의 산 인간을 만들어낸다. 이건 도우엘 박사도 생각 못한 훌륭한 발상이야. 죽은 인간의 머리를 살려낸 것도 이 실험을 성공시킨 것도 도우엘 박사였지. 그러니까 가령 이 실험을 내 이름으로 발표한다고 해도 그건 내게 있어서 진정한 명예는 못 돼. 하지만 죽은 사람의 머리하고 동체를 각각 맞붙여서 산인간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은 내 것이며 그것을 자기 손으로 성공시킬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진정한 명예가 되는 거야. 난 이 실험으로 단번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가 될 것임에 틀림없어.
하고 케루는 소리내 말했다. 좋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성공시키겠어. 케룬의 실험. 케룬은 자신만만하게 그런 건 나에게 문제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했지만 천만의 말씀.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실험이었다. 케룬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났다. 이 실험을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시키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다. 아무리 해도 도우엘 박사의 머리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됐다. 케룬은 마침내 박사의 머리 앞에서 자기의 새로운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아무쪼록 힘을 빌려주십사 하고 머리를 숙여 부탁했다. 박사는 케룬의 설명을 듣자 그 실험에 대해서 케룬보다 더 흥미를 나타냈다. 박사의 열정은 케룬 이상이었다. 박사는 매일 밤 케룬에게 실험에 대한 도움말을 해주었으며 지도를 계속했다. 케룬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중대한 문제를 생각해내는가 하면 크게 틀린 것을 발견해서는 주의를 주곤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동물 실험으로 들어갔다. 2마리 개의 머리와 몸을 이어붙이는 실험이다. 이 실험을 실제로 한 것은 물론 케룬이었지만 그는 실패만 거듭해 개를 여러 마리 죽였으므로 그때마다 박사에게 몹시 꾸중을 들었다. 하지만 마침내 어느 날 케룬은 머리는 검고 몸은 하얀 한 마리의 개를 끌고 의기양양해서 박사가 있는 방에 나타났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걸 보십시오. 이건 검은 개의 머리와 흰 개의 몸을 붙인 합성개입니다. 멀쩡히 살아있죠. 실험은 대성공입니다. 하고 자랑을 했다. 개는 박사의 머리를 보자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고 몹시 짖어대면서 박사 머리 주위를 빙빙 돌았다. 괴상한 것을 보고 놀란 모양이다. 개는 그 개를 좀 걷게 해보게라. 박사가 말했다. 케룬은 개를 데리고 박사의 머리 주위를 2번 돌았다. 개의 걷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도우엘 박사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케룬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 개는 뒷다리를 질질 끄는군. 처음부터 다리를 절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수술할 때 시간이 걸려 심장과 호흡을 너무 오래 멈춰서 그렇군. 그래서 개는 신경계통이 잘못되어 다리를 저는 거야.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 빌개양의 수술에 실패해서 절름발이로 만들지 않도록 말이야. 이 말을 듣고 케론은 몹시 못마땅했다. 도우엘 박사가 머리뿐인 지금도 옛날처럼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듯 용서 없이 야단쳤기 때문이다. 제까짓게. 저 공기구멍 마개를 조금만 비틀면 펑크난 타이어처럼 바람이 빠져 숨통이 끊어질 것이. 이렇게 마음속으론 생각했지만 케론은 꾹 참고 그와는 정반대로 박사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개를 끌고 방에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케론은 아주 기분이 좋았다. 곧 개를 끌고 휘파람까지 불며 빌케의 머리가 있는 실험실로 들어갔다. 아가씨, 안녕하셨소. 드디어 아가씨의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왔어요. 내가 마침내 실험에 성공했단 말입니다. 이 개를 좀 봐요. 이 개도 아가씨처럼 몸은 없이 머리뿐이었어요. 자, 보다시피
이제 틀림없이 완전한 한 마리의 개의 모습이 되어 살아있지요. 더욱이 이렇게 건강하게 말입니다. 하고 캐로는 빌케에게 개를 자랑하면서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빌케는 볼이 잔뜩 부은 채로 저는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 그런 개 따위만 상대하지 말고 빨리 나를 소생시켜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너무 서둘 건 없어요. 적당한 시체, 아니 마땅한 육체가 발견되기만 하면 곧 빌케 양을 옛날처럼 손발을 갖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빌케 양은 하느님께 아무쪼록 하루빨리 멋진 미인이 죽어서 훌륭한 육체를 남겨놓고 가도록 기도나 드리고 있어요. 무서워. 내 육체를 얻기 위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나 죽어야 하다니. 하지만 선생님, 만일 그 사람이 찾아와 자기 몸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죠? 그 사람이라니 누구 말인가? 아, 죽은 사람 말이지. 그렇다면 걱정 없어요. 이미 죽은 그 사람은 육체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걸어올 리가 만무해. 마음 푹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나는 시체 안치소에 아가씨 육체를 찾으러 가야 하니까. 그러면서 캐로는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캐로는 검은 안경을 끼고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외투깃을 세우고서 마치 도둑 같은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합성 인간. 알렉산더 베리아의 부지음, 이인석 옮김, 낭독 구자형, 장호비, 한나, 손지현.